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육입니다. S&P 500은 어느새 460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파르게 반등을 한 데다가 지금 RSI가 70이고 여기 아래 갭만 이렇게 3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렇게 라이징 플래그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섹터 로테이션의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테크주는 이렇게 위크닝 쪽으로 들어섰고, 실제로 전체 현황을 보시면은 빅테크는 약세를 보여준 반면 그 외의 주식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자료로 이러한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좋고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포지셔닝을 미리 해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보잉이나 알래스카 에어라인, 리츠와 엠브리지 등의 가치주들은 아주 훌륭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주식을 찾아서 좋은 시기 때 포지션을 잡고 비중을 늘린 다음에 그 상승을 즐기는 것입니다. 보잉은 보시는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32%나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보잉에 대한 숙제 결과를 업데이트 드려왔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보잉의 이러한 주가 흐름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완벽한 찬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1월 13일에는 보잉을 대상으로 인버스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찬스라고 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이때 당시에 보잉의 경우는 이미 프라이스 오시의 관점에서 26배로 아무리 못해도 16%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저평가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주가는 약 20% 정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모두가 오로지 빅테크만은 바라보고 있지만 보잉처럼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인 신성학개미 분들 상으로 여기 보잉 외에도 리얼티 인컴이나 디즈니, 알래스카 에어라인, 그리고 엠브리지 등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다 미리 공유 드렸는데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경우는 무려 10월 18일날 매수한다고 제가 멤버십 분들께 사전적으로 공유까지 드렸고, 그 이후로는 기업은 저평가이고 월봉 기준으로 장선 터치했고, 주봉과 일봉 기준 과매도인 RSI 30영역에 닿았고, 부채 대비해서 현금이 너무 탄탄해서 재무 상태 또한 문제가 없다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지션을 따로 뺄 생각이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하게 하락한 덕분에 코로나에 버금가는 평단가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투자했을 때 이미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아무리 못해도 41%는 저평가였고, 부채보다 현금의 비중이 이렇게 훨씬 높아서 정말 걱정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리얼티 인컴과 엠브리지, 디즈니 모두 분석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분석을 드렸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전적으로 매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식들을 매집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가가 전혀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한 예로 SPYG를 SPYV로 나누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SPYG는 여기서 성장주이고요. SPYV는 가치주로 2023년 내내 거의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분자에 있는 성장주 ETF인 SPYG가 SPYV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왜 성장주를 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3개월에 걸쳐서 SPYG를 상으로 헤드 앤 숄더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잡혀서 이미 이렇게 넥라인을 뚫고 내려왔고요. 넥라인을 한번 뚫으면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구글과 아마존을 전부 다 매도하였고요. 그 돈으로 보잉과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던가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과 엠브리지 등을 상으로 로테이션을 했고 미리 포지셔닝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성장주를 상으로 신중히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이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반도체인 XLK를 XLF로 나누는 차트인데요. 지금의 위치는 199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못한 영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섹터를 기피하고 얼마나 많은 대다수의 투자들이 기술주가 집중되고 있는 XLK를 선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SVB 뱅크런이 터졌고,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재무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쪽으로 탈출함에 따라서 Flight to the Safety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드 커브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투자들은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연준이 60%의 가능성으로 이번 2024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10년 국채금리보다 2년 국채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드 커브가 올라가면은 S&P 500은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S&P 500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는 2년 국채금리가 그대로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를 그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일드 커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S&P 500은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본다면 더 이상 여기 2년 국채금리는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2년 국채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면은 일드 커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더 이상 bad is good이 아니라 bad is bad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수가 올라왔던 이유는 빅테크 때문이지 다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드 커브를 통해서 좀 더 선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금융 섹터에서의 펀더멘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네이버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제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의 경우는 ISM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이 지표는 지금 저희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봅니다. 우선 ISM Employment는 45.8을 기록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작 ISM Price Paid Index는 49.9로 컨센이 46을 훌쩍 넘어주었고 50과 다름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일반적으로 원자재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우선 구리의 경우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의 경우는 벌써 신고점을 세 번째 뚫으려고 시도 중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가의 경우는 지금 7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펙 회의 끝에 사우디는 1밀리언 배럴의 감산을 24년 1분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했고요. 다른 나라들 또한 감산에 참여함에 따라서 총 2밀리언 배럴 정도의 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숙제는 꾸준히 여기 타임 스프레드의 정황을 관찰해서 백월데이션이 회복되는지를 보고 포지셔닝을 맞게 잡아나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저평가 기업들이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기에 앉아앉을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조심히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텔레그램과 네이버의 멤버십 분들 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